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기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이화입니다. 오늘은요. 저번에는 머리말을 읽어드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머리말 안쪽에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의 진행 방식은요. 조금 이슈가 될 만하다.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경매 등장인물은 둘이죠. 경매 초보하고 알부자 이렇게 둘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초보가 이제 질문을 하고 알부자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선 경매 초보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경제적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희망했기 때문에 경매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경매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는 했지만은 저는 아직도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마음에 이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자, 그러면 경매를 처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경매의 실체를 파악하는 문제를 제가 교육을 합니다. 경매의 실체를 파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경매에 있어서 성과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 실체가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초보자님이 이제 말을 하기를 이제 결혼하고 집장만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 정도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전세를 살고 계신 분한테는 내 집 마련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은요, 내 집 마련 정도면 동네에서 급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경매보다 급매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따라서 이제 내 집 마련 정도면요, 급매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부자의 생각은 그죠. 어, 금, 그렇게 내 집 마련 정도를 설명한다면은 경매 실체를 잘 모르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 빙산의 일각처럼 물 위에 수면에 드러나 있는 일부 얼음을 보고서 수면 아래에 있는 나머지 얼음의 크기를 추측하는 형태랑 같다라고 보는 거죠. 즉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경매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 팔자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저 열심히만 하면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거스르는 역할을 할 정도로 거대한 재테크다. 요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요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요게요. 경매는 아무리 가난한 팔자를 가진 사람도 열심히 하면 부자로 사는 수 있는 재테크다. 왜 그런지는요, 천천히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부자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대한 재테크를 그저 집장만이나 하고 돈이 될 것 같은데 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보는 시각을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은 마치 천리마를 천리마로 보지 않고 그저 잘 달리는 말 정도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스포츠카를 사놓고서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60km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제한속도 60km, 80km, 100km를 지켜가면서 천천히 운전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거면은 스포츠카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스포츠카가 빛을 발하는 것은 스포츠 경기, 이런 어떤 고속으로 달리는 어떤 그런 레이스 이런 데에서 주로 이렇게 빛을 발하죠. 서울 시내 같은 경우처럼 가다서다 하는 상황에서 스포츠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즉, 경매라는 것은 처음부터 집장만이나 하는 정도로 선택을 해서는 그 빛을 발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생각을 하기를 나는 이제 경매 초보자니까 이제 뭘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부터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예. 아, 이제부터는 경매로 크게 내가 한번 대박을 한번 쳐야 되겠다.
대박을 쳐야 된다니까 한 건으로 대박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또 틀린 생각이죠. 경매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때는 안타를 치고 어떤 때는 홈런을 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저 마지막에 말씀하신 천리마를 생각하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경매에 관심 있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매 투자를 하면 망한다더라, 망해서 나온 집을 사면 또 망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시각 많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경매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았던 시절에 저는 시작을 했고요. 그나마 요즘에는 이제 경매에 대한 시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경매한다 그러면은 조폭이냐 양아치냐 뭐 이런 말들도 많았고요. 부동산 한다 그러면 사기꾼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올바른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사는 분들을 저도 이제 몇 명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거의 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살고요. 제가 말씀드리죠. 100년 전에 하던 짓을 지금도 하기 때문에 진보가 별로 없고 고리타분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뭐 경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때 제가 시작을 해서 빛을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망한 집을 또 사면 망한다. 대한민국 천지에서 사람 안 죽어나간 데 있습니까?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거는 편협된 사고에 불과하다. 그런 거죠. 자, 그러고 물어봅니다. 경매를 하면 모두 다 부자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모두 다 경매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왜 다들 경매를 하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경매를 하는 사람들 또는 경매를 하지 않는 누구나 합리적인 사고 판단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성립할 수 있는 멘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불합리하게 계산을 하고 살죠.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경매가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경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끊지 않는 거와 같은 거죠. 그죠?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하면 좋다는 것은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경매를 하면 망한다더라 이런 말은요.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경매로 돈을 번 사람을 찾는 것은 망한 사람을 찾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예, 그런 거죠. 뭐 TV에 나와서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봐도 실제 그 투자 실적을 까봐라 그러면 못 갑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모두 다 부자로 살고 싶지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을 건데요. 이런 말을 하죠. 그럼 제가 이 말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돈을 좋아하면요. 부부싸움 할 때 살림살이를 두들겨 낄지 남과 싸움을 해서 다치게 할지 인맥을 끊을까를 함부로 끊을까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동기를 부여할까? 뭐 정해진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소비를 많이 할까? 돈을 벌 수 없는 이상한 재테크에 빠져들까? 이런 예를 다양하게 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보면은 돈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모든 사람이 실수는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저부터도 실수하고 삽니다. 전체적인 대세 상승 쪽에 어떤 무게를 두는 것이지 뭐 완벽하게 하나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거를 봐버리면 나머지 잔챙이들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머리가 아프니까 내비둬 버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치밀하게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연습을 한 거죠. 더더욱 경매에 있어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 상대라 하거나 사람을 어떤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연습이 잘 안 되더군요. 자, 돈을 좋아한다면서 무조건 돈을 아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그 물건을 잡아야 돈인데 될 수 있으면 적게 쓰려고만 하죠. 그래서 적게 써서 잡고 싶은데 잡으면 좋은데 안 잡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경매 초보자나 경매 10년 한 사람이나 똑같이 승률이 비슷합니다. 예, 똑같이. 그래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사실이죠. 그러면 떨어지는 횟수가 많으면 그거보다 더 많은 입찰을 봐서 내가 횟수를 늘려 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한 건 한 건을 조사할 때 들어가는 시간하고 비용을 고려한다면은 절대로 무한대로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히 하다가 심리적이나 육체적으로 지쳐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자, 일단은 돈을 좋아해야 돈을 번다라는 건 기본적인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예. 말로 돈을 좋아하게 되면 허튼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근거도 없는 헛소문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벌지 못한 사람, 즉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도 않습니다. 즉 돈을 벌 사람은 현혹이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돈을 정말로 좋아한다면요. 돈을 정말로 번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듣기에는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로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사실이죠. 돈을 벌고 싶으면은 정말로 경매로 돈을 번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한테 의존하더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에 올바른 경매 공부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런 주제로 할 거고요. 오늘 강의에서의 이제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 경매 실체를 파악하자. 예, 경매는 내 집 마련이나 겨우 장만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내 집 마련이 급하고 그렇다면 굳이 경매하지 마시고요. 금매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경매라는 것은 이제 폭발성을 가진 대단한 재테크라는 실체를 올바르게 파악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돈을 좋아하는지 되짚어 보는 기회를 꼭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이제 시키는 이유도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교재를 선택한 겁니다. 예. 오늘 배우신 내용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